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겨 이 자리에 서다 보니 참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잠시 웃고는 이렇게 답합니다. 채우는 법보다 비우는 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겸손도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100년을 살며 몸으로 배운 생존의 지혜에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서 60이라는 나이는 참 묘한 시기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 나이를 두고 이순얼준이라 불렀습니다. 귀가 순해져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이치를 헤아릴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오늘날의 60대는 어떻습니까? 귀가 순해지기는커녕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인간관계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세월은 흘렀는데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긴 여행과 닮아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배낭에 온갖 것을 쑤셔넣고 달립니다. 돈, 명예, 직함, 인정,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름의 욕심까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비워둘 용기가 없어서 가방이 터질 듯 무거워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60이라는 정거장에 도착했다면 이제는 배낭을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남은 길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는 남은 산길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공개된 여러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재산이나 건강보다도 관계 스트레스의 유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에서 벗어나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뜻이지요. 이는 제가 평생 체감해온 진실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60 이후는 선택권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모든 기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묻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을 함께한 인연인데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착함과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인연의 길이는 그 가치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를 계속 끌어안는 것은 낡은 신발이 발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더 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사는 법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비움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 역할이 아니라 기대, 그리고 타인의 시선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강과 재물이 있어도 마음은 늘 탁해집니다. 반대로 이 비움을 시작한 순간 인생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 수첩을 꺼내어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연이 나를 살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지 이 질문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위한 가장 정직한 예입니다. 60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중심에 두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서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분명히 대화는 했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버린 경험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다투지도 않았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지치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에너지 흡혈귀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의도 있고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세상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원망, 자신의 불운에 대한 한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나라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직장 동료가 어떻고, 결국 모든 화살은 늘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고 가까운 이에게 기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잠시 힘든 사람이 아니라 불행 속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젊었을 적 제 곁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두세 시간씩 쉬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과 주변 사람들의 험담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배려이고 어른으로서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분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 앞에서만 더 깊은 불평의 뜻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 만남이 끝날 때마다 이유 모를 피로와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감이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의 불행을 고착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를 잃어갑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소진의 회복 속도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하루 이틀 쉬어도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운은 나 자신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용한 일상에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악의는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의 쓰레기통을 계속 내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나쁜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타인의 밝음을 어둠으로 물들이는 사람입니다. 에너지 흡혈귀들은 당신이 착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안심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은 여러분의 희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희생은 그들에게 이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입니다. 이제는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연습 말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면 누구에게도 따뜻함을 건넬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주변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나이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60 이후의 삶은 맑은 샘물과 같아야 합니다. 흙탕물을 계속 부어대는 사람에게까지 그 샘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길을 비켜주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받은 가장 깊은 상처는 멀리 있는 적에게서가 아니라 늘 곁에 있던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누군가에게 은근한 무시를 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의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경험, 여러분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개 노골적으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척, 오랜 동료, 가까운 지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말끝에 농담을 달고 웃음 속에 가시를 숨깁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건 힘들지 않나? 그땐 운이 좋았던 거지.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의심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예의와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아도 원래 그런 말투야,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며 참고 넘어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나이에 뭘 더 따지겠냐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감내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시간만큼 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이 더 약해지고 더 낮아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내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무례함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갈 뿐입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높임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압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남을 낮춰야만 자신이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이가 몇 년인데 이 정도 농담도 못 받아주나 라는 말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증거가 아니라 경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오래됨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매일 아침 독이 든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100명의 지인보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훨씬 귀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 인생은 버텨낼 만해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복해서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는다면 이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소리를 낼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리를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도 그대로 대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품격을 지킬 때 세상은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60세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는 나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고개를 들고 걷는 나이여야 합니다. 품격을 지키는데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사람을 가려내는 일은 점점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보다 더 분별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많은 상처를 남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매우 공손하고 말도 달콤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저울은 언제나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특히 평생을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60대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그래 사정이 있겠지 하며 손을 내밀고 시간과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 그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는 분명히 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막아서는 것이 바로 일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의 찌꺼기들입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여깁니다. 당신의 시간, 인맥, 경험, 심지어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접근 방식이
무척 달콤하다는 데 있습니다. 형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말들로 당신을 띄워주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그들은 평소에도 당신의 안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관계는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상호성이 없는 인연은 결국 당신의 삶에 구멍을 냅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정작 당신의 여생을 따뜻하게 채워줄 진짜 복과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정리의 예술입니다. 돈의 흐름이든 감정의 흐름이든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것은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혹은 명절이나 경조사 때만 연락 오는 이들의 이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돈은, 그 마음은 내가 전생에 진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놓아버리십시오. 계속 붙잡고 원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연까지 함께 내려놓는 것이 수천 배는 이롭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을 더 참아주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해치는지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귈 줄 압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정중하게 거절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인생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비워진 자리에야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평온한 운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연의 매듭을 정리하는 것은 모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온전히 자신답게 살기 위한 가장 순수한 결단입니다. 당신의 삶을 타인의 욕심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야 할 가치가 충분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사계절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미 가을의 결실을 지나 고요한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용만 하는 사람을 정리하라는 말은 결코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잡초를 뽑아내야만 인생이라는 정원에 햇빛과 바람이 제대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인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둘 떨어져 나가면 나중엔 혼자 남는 거 아니냐는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수백 명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단 한 명이라도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삶이 훨씬 따뜻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북적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한 진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나와 친한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버려졌다고 느낄 때 찾아오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선택했을 때 피어납니다. 고독은 나를 정화하는 시간이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귀한 공간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고 생긴 그 빈자리를 고독으로 채워보십시오. 책을 읽고 천천히 걷고 창밖의 바람과 햇살을 느끼며
젊은 시절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안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사색을 합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도 저를 평가하지 않고 저를 소모시키지도 않습니다. 오직 저와 제 영혼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나를 떠나든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평화를 흔들려 할 때 인자하지만 단호한 미소로 선을 그으십시오.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존엄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얼굴에는 세월이 주는 깊은 향기와 인자함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인연이야말로 남은 삶을 함께 걸을 진정한 도반이 됩니다. 인생은 해의 진력의 노을과도 같습니다. 해가 낮아질수록 빛은 더 붉고 깊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타인의 욕심과 원망 속에서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다소 매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00년을 살며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제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늘 해왔던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낡은 인연의 끈을 조용히 풀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타인의 부속물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의 걸작이어야 합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시작입니다.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날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